오늘 영상 대표님들의 자산 승계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대표님들의 건물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다면 이제 임대료만 받을 게 아니라 시니어 비즈니스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증거입니다. 국세청 16년과 조사국 10년의 경험. 국세청에서 온 세무사 언니. 국세 언니, 왜 실버타운 요양원이에요? 수많은 자산가분들을 만났습니다. 내 건물을 어떻게 하면 세금 적게 내고 의미 있게 돌려줄 수 있을까? 제가 그 해답이 왜 시니어 비즈니스에 있는지 통계와 사례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대표님들의 자산 승계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및 업계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설 목적에 따라 의료복지 요양원은 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되고요. 실버타운은 노인 주거복지시설로 분류하고 각 지역 내 전체 시설수 대비 설립 주체별 비중을 산출하였습니다. 자, 이 표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25년 통계입니다. 전국에 실버타운 또는 요양원이 몇 개 있을까요? 전국에 4,63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서울 한번 보세요. 서울의 영리법인의 비중이 18.4%입니다. 즉 전국 평균이 9.3보다 무려 2배나 높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는 자산이 많은 대기업과 그리고 고소득 자산가들이 이미 서울 도심의 빌딩들을 요양원 그리고 실버타운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개인 원장님들이 61%로 압도적이지만 서울은 이미 기업형 프리미엄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대표님들의 건물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다면 이제 임대료만 받을 게 아니라 시니어 비즈니스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증거입니다. 에이, 국세 언니,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이 돈이 되겠어요? 에이,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이 돈이 되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기 사례들을 보면요. KB 위례 빌리브 연 매출이 약 50억 원입니다. 건물 시가는 450억 원에서 500억 규모예요. 종근단 벨포레스트는요. 강동구에서 84베드로 연 35억 매출을 찍습니다. 건물 가치는 300억이 넘습니다. 이 기업들이 왜 직접 건물을 사고 운영할까요? 단순 임대 수익보다 상급 침실료 같은 비급여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호텔 같은 이 서비스로 품격을 높이고 법인 수익은 극대화하는 거죠. 자본이 들어오면 노인복지시설이 더 좋아집니다. 대표님들, 부모님 어디에 모실 거예요? 원장님들, 대표님들의 100억 빌딩도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상속가 증여의 핵심 병기가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들 여기서 꼭 넘어가야 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버타운과 달리 요양원은 자가 소유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남의 건물 임대에 대해서는 지정 허가가 안 나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명시된 이유인데요. 임대차로 운영하다가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갑자기 요양원이 문을 닫으면 거기 계신 어르신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네 땅, 네 건물에서 해라 라고 법으로 박아둔 겁니다. 그럼 요양원 사업자는 임차는 절대 불가한가요? 예외는 있습니다. 다음에 4가지 경우에는 임차 가능합니다. 첫째, 국가 지자체 소유입니다. 나라 땅이나 건물 빌려서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부지입니다. LH 등이 시니어 복지용으로 조성한 땅을 장기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국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노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정원 10인 미만의 작은 시설은 일반 주택, 일반 임차로 가능합니다. 대표님들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건물이니까 자녀가 임대료 내고 운영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운영주체와 소유주체가 같아야 해요. 부모님 건물을 제가 임차해서 운영할 수 없나요? 여기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부모님 건물에 자녀가 요양원 운영법인을 세워서 임차료 내고 운영하면 안 되나요? 답변은 일반 요양원은 안 됩니다. 지자체에서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소유주랑 운영자가 다르면 설립신고를 바로 반려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전략전 이전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혹은 자녀법인에게 건물 소유권을 증여하거나 시가로 매매하는 겁니다. 이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면서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자녀 법인이 자가 건물이 되면 당당하게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주체의 통합 구조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건물, 부동산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그 법인 자체가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추가해서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녀는 그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KB 골든 라이프 케어가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즉, 노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정원이 10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이라면 일반 주택을 임차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큰 빌딩이 아니더라도 도심 내 주택을 활용해서 작지만 알차게 시작하실 대표님들께서는 이 임차 허용 조항이 꿀팁이 됩니다. 자,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임차라는 형식에 매몰되지 마시고 건물을 법인화하거나 자녀에게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는 승계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법적 리스크 없이 자산 가치와 사업소득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고민되시죠? 팩트만 짚어드릴게요. 개인은 59.2%의 선택입니다. 개인은 시작은 쉽습니다. 하지만 자산 승계 관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물려줄 때 고스란히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법인 운영, 주식회사입니다. 투명한 회계가 필요합니다. 영리 법인에 속하지만 사회복지 비영리 회계를 따라야 되고요. 자녀에게 주식으로 지분을 나눠주기가 개인보다는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유형어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입니다. 600억 원 한도까지 저율과세로 물려줄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안 하겠다는데요. 가업승계 요건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법인 구조를 잘 짜두면 요양원의 안정적 현금 흐름으로 자녀의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할 수 있거든요. 대표님들, 이제 실버타운 요양원은 부모님을 모시기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내 부모님도 모시고 내 자산을 지키고 자녀에게 당당하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산업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요양원은 자가 소유가 원칙입니다. 임대해서는 못해요. 건물 소유부터 운영 주체까지 치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시니어 비즈니스 미래를 함께할 대표님을 기다립니다. 국세청과 금융권에 있었던 경험으로 대표님들의 자산 승계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가치 있는 시장을 개척하실 대표님들, 파트너분들을 연락 기다립니다. 대표님들, 이제 시니어 산업은 부모님을 모시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자산을 지키고 자녀에게 사회적으로 보람된 가업을 물려주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부터 운영 법인 설계까지 전략적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이 가치 있는 시장을 개척하실 대표님들, 파트너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산이 가업이 되는 순간까지 국세언니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국세언니 김혜리였습니다. 국세언니TV 앞으로도 자산가의 실제 고민을 해결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